2026년 8월 19일, 미국 재무부가 조용히 숫자 하나를 갱신했습니다. 연방정부 부채 40조 달러 돌파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가져본 적 없는 빚입니다. 그런데 제정하게는 오래된 경고선이 하나 있어요. 나라 빚이 한 해 벌이를 넘어서면 그 나라는 사실상 중환자실 환자라는 겁니다. 40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1달러씩 쉬지 않고 갚아도 다 갚는데 약 126만 년이 걸립니다. 인류가 불을 발견하기도 전부터 갚기 시작했어야 한다는 얘기죠. 참고로 미국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몽땅 갖다 바쳐도 이 빚은 다 못 갚습니다. 그런데 이 환자, 좀 특이합니다.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카드를 또 긁고 있거든요. 올해 이자 비용만 1조 1,700억 달러, 작년보다 15% 늘었습니다. 환산하면 1초에 우리 돈 5천만 원씩 이자가 불어나는 중입니다. 이자를 갚기 위해 새 빚을 내고 그 새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상태. 경제학자들은 이걸 점잖게 부채의 죽음의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훨씬 익숙한 말이 있죠. 돌려막기입니다. 그럼에도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었습니다. 달러가 기축통하고 설마 미국이 망하겠느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. 반세기 넘게 전 세계 은행 금고의 기본값은 미국채였습니다. 이 신화의 출발점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. 원래 달러는 금 교환권이었어요. 35달러를 들고 가면 금 1온스로 바꿔주는 보증서였죠. 그런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그 약속을 끝냅니다. 그날부터 달러는 금 교환권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믿어달라는 종이가 됐습니다. 약속이 사라지자 인쇄기가 자유로워졌습니다. 닷컴 붕괴 때 찍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찍고 코로나 때는 아예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풀었죠. 그렇게 쌓인 빚이 어느새 미국 경제 전체보다 커져버렸습니다. 시장도 눈치를 챘습니다. 지난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.33%,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어요. 금리가 오른다는 건 쉽게 말해 채권이 인기가 없다는 뜻입니다. 이자 더 줄게 제발 사줘가 된 거죠. 이자를 5%나 주면 개이득 아니냐고요? 냄비 속 개구리도 처음엔 온천인 줄 알았습니다. 이자로 5%를 받는 동안 달러 가치가 그만큼 녹아내리면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지갑만 조용히 얇아지거든요. 결정타는 2022년이었습니다. 러시아가 해외에 쌓아둔 약 3천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걸 전 세계 중앙은행이 생방송으로 지켜봤죠. 그날 각국 금고 담당자들 머릿속에는 아마 같은 문장이 스쳤을 겁니다. 저거 내 돈도 잠길 수 있네? 그리고 행동이 시작됐습니다. 소리 없이, 그러나 아주 꾸준하게요. 올해 2분기에만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289톤을 순매수했습니다.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% 늘어난 양입니다. 1등은 의외로 폴란드였습니다. 석 달 만에 51톤을 쓸어 담았고 중국 인민은행도 33톤을 더해 보유량을 2346톤까지 쌓았죠. 월가는 여전히 미국채 사세요를 외치는데 정작 각국의 금고는 금을 담는 중입니다. 주방장이 자기 식당 음식은 안 먹는 그림인 거죠. 그 결과 올해 역사책이 한 줄 바뀌었습니다. 세계 중앙은행 금고 속 금의 가치가 약 4조 달러, 미국채 보유액 3조 9천억 달러를 넘어선 겁니다. 금이 준비자산 1위에 오른 건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.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. 세계금협회가 중앙은행 76곳에 물었더니 89%가 금 보유를 더 늘리겠다고 했고 74%는 5년 안에 달러 보유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.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이죠.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이 게임의 계산서는 결국 우리 지갑으로 옵니다.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원자재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.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것 이걸 은밀한 부의 희석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금은방으로 뛰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. 단기 금값은 뉴스 한 줄에도 출렁이는 감정시장이라 뒤늦게 뛰어들면 산꼭대기에서 깃발 꽂기 십상이거든요. 중요한 건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입니다. 지폐는 결국 갚겠다는 약속이고 금은 그 자체로 현물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눈치 빠른 큰손들이 약속과 현물 중 어느 쪽으로 걸어가는지
그 발소리를 듣는 것,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제 공부일 겁니다.